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플러스 코너입니다. 물길을 잇기 위해 만들어진 다리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또 문명과 문명을 이어왔죠. 오늘은 다리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수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강을 잇는 다리를 보면 네. 공법과 디자인의 발전을 거듭해온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강은 교량과학의 축소판과도 같은데요. 네. 현수교를 제외한 모든 교량 형식이 한강 다리들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량 형식의 발전 순서를 볼 때 거더교와 아치교, 트러스, 사장교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각각의 교량 형식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을 텐데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거더교는 수평으로 놓인 그 볼을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받치는 간단한 구조인데요. 네. 아치교는 교량의 구조가 곡선이 다리고요. 또 트러스교는 연속된 삼각형 뼈대 구조이고 사장교는 주탑이 연결된 케이블로 큰 볼을 지지하는 형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6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강 다리 건설에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65년에 양화대교, 90년에는 올림픽대교가 만들어지는 등 네.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왔는데요. 네. 반면에 관광 자원으로서는 매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교량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중요하겠죠. 한강 다리는 몇 해 전부터 분수쇼를 선보이는 등 환경과 조화를 이룬 다리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에 적용된 과학기술에 대해서 화면으로 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야경 중 빼놓을 수 없는 장관은 바로 한강이 빚어내는 야경이다. 밤이 되면 불이 켜지는 한강 다리의 조명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짓게 하고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도 꼽힌다. 동작대교에 위치한 구름다리 카페. 한강을 남북으로 잇던 다리가 단순한 연결 통로를 넘어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차를 타고 순식간에 지나쳤던 한강은 보다 높은 전망을 보장하는 다리 위에서 시민들에게 색다른 여유를 안겨주었다. 저녁 무렵이면 서쪽으로는 63빌딩과 아름다운 석양이, 북쪽으로는 남산타워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 중 하나다. 건너편에 불빛도 보이고 한강 다리 위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나 저희 반대편에 보이는 다리들도 예쁘고 남산 타워도 보이니까 분위기도 좋고 한강 바람 불어서 또 날씨도 더운데 시원해져서 기분 좋아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구름다리 카페는 특히 근처에 주차장이 있어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다른 한강 전망 카페들 역시 불편한 접근성을 개선해 많은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수도 서울의 생명줄인 한강을 잇는 다리는 현재 건설 중인 다리까지 총 31개에 달한다. 늘어나는 수와 함께 다리의 공법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도 발전을 거듭해왔다. 한강은 교량과학의 축소판과도 같다. 현수교를 제외한 모든 교량 형식이 한강의 다리들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량 형식의 발전 순서로 볼 때 먼저 거더교가 있다. 거더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치는 큰 볼을 뜻하는데 수평으로 놓인 볼을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받치는 간단한 구조여서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건설 부재가 적게 들어 설계나 제작이 쉽지만 외관은 초라한 편이다. 양화대교와 한남대교가 거더교에 해당한다. 교량의 구조가 곡선 모양인 아치교도 있다. 독특한 곡선의 아름다움 덕분에 아치교 역시 옛날부터 널리 이용되어 온 형식. 일반적으로 다리의 하중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반면 아치교는 아치 구조물 자체에서 압력을 받아 하중을 분산시킨다. 서강대교와 현재 건설 중인 암사대교가 아치교로 주로 지반이 단단한 곳에 건설된다. 연속된 삼각형 뼈대 구조인 트러스 형식의 다리도 있다. 교각의 거리가 비교적 긴 다리에 적합하여 많이 사용되다가 트러스 부재 구성이 복잡하고 가설비가 비싸 최근에는 많이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성산대교는 이 트러스 구조와 아치 형식을 혼합해 교량 디자인의 가치를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도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로 거더를 지지하는 사장교 형식은 거리가 넓은 교량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올림픽 대교와 행주대교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월드컵 대교가 대표적인 한강의 사장교다. 한강의 다리들 중에는 교량사의 길이 남을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한강의 다리 건설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한강에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상설된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고 강변을 따라서 18군데의 나루터가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지금 현재 한강 다리가 놓여 있는 자리와 거의 일치합니다. 한강 위에 놓인 최초의 다리는 1900년 7월 5일 준공된 한강철교다. 한강철교건설공사는 국내 최초의 근대식 토목공사로 수많은 인부를 한강 모래벌에 모이게 함으로써 용산 일대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기술이 아니라 일제 총독부가 지은 다리다. 이후 1917년 사람과 우마차가 모두 다닐 수 있는 인도교가 건설됐다. 지금의 한강대교다. 걸어서 한강을 건너는 한강 인도교의 건설은 한반도의 교통혁명으로 비유될 만한 일대 사건이었다. 여기 전체 폭이 7.7m입니다. 7.7m고 요 가운데 여기 차도가 4.5m고요. 양쪽이 1.6m씩의 인도교입니다. 인도교인데 이게 폭이 이렇게 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그 당시에 교통량도 적었겠습니다만은 이 강철 재료를 한강철교를 보수하면서 철거했던 것을 재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이렇게 좁고 이렇게 좁게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다리는 축지된 지 20년도 채우지 못하고 철거됩니다. 철거되고 다시 신교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죠. 서울 성수동 뚝섬 유원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가 개통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1930년대 중반부터 30년 동안은 단 하나의 다리도 건설되지 못한 공백기다. 그러다가 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개발 의욕이 넘치며 한강다리 건설에 붐이 일기 시작했다. (1965년) 양화대교가 다리 건설 붐의 첫 주자. 신교와 구교로 두 차례에 걸쳐 완공된 양화대교는 광복 후 한국기술진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한강다리다. 1990년 6월에 준공한 한강의 16번째 다리 올림픽대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 사장교로 설계됐다. 88m의 주탑은 88올림픽을, 24개의 케이블은 당시 올림픽 회차였던 24회차를 상징한다. 그와 반면 준공 20년도 안 돼 무너진 성수대교는 교량 설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이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됐다. 다리의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철제 구조물의 연결 이음새의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10mm 이상 되어야 하는 용접 두께가 8mm밖에 되지 않았던 점, 볼트 연결 부실 등이 문제였다. 교량의 건설은 물론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가져온 참담한 사고로 큰 희생은 이후 다른 교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 시설물 관리관의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그 한강교량 같이 그런 대형의 특수교량들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정밀 안전 진단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매 2년에 한 번씩 정밀 점검을 해서 거의 2년 주기로 그 교량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손상이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이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한강이다. 도심을 굽이굽이 가로지르며 그 규모로 먼저 압도하는 한강은
파리 세네강이나 런던 템즈강의 10배가 넘을 정도다. 그런 한강의 중심에 놓여 있는 다리는 곧 한국의 이미지로 대변된다. 한때 한강의 다리는 관광 자원으로서 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다양한 분수쇼를 선보이는 등 환경과 조화를 이룬 다리로 재탄생되고 있다. 사실은 그 주변 경관하고 그 교량 구조물하고 같이 봐야지만 이게 아름다운 교량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교량 자체가 아름답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경관과의 조화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다리 건설에 새로운 과학기술이 적용되면서 보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2009년 10월에 완공된 인천대교는 첨단 기술과 뛰어난 디자인으로 세계의 주목을 또 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토모카케가 주는 다나카상을 받았고요. 미국 토모카케도 인천대교를 세계 우수 건설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비싼 통행료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통행 차량이 3,500만 대를 넘어섰고 국내외 관광객 120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인천대교를 지나다 보면 좌우로 드넓게 펼쳐진 서해와 주변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계 주목을 받았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네. 자, 강과 바다를 이어 소통의 역할을 했던 다리, 이 더 길고 안전한 다리를 만들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 신기술 플러스에서 살펴봤습니다. 김은수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